왜 저러지? 신청인 적용이 없어서 각하될 텐데 무료로 해준다고 했나? 아니나 다를까 변호사가 이 조항을 간과한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상대방의 즉시한 거에 대해서도 각하로 막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 집행정지 신청들이 다 각하됐다는 소식입니다. 집행정지가 뭘까요? 집행정지는 쉽게 말해서 행정청이 이렇게 처분, 이 사안에서는 의대 증원 처분이죠. 처분을 했는데 본안 판단하기 전에 이 집행을 일단 정지해달라고 내는 신청을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합니다. 각하는 뭔가요? 각하는 완전 안습인데 이 본안 볼 것도 없이 너희들 그냥 가라, 이게 각하입니다. 기각은 본안을 판단해 보니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내리는 결정이나 판결인데, 각하는 아예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판단조차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이나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소송 요건, 신청 요건을 못 갖췄으니 가라고 한 겁니다. 저는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집행정지 인용받은 결정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행정청을 대리해서 반대로 방어해서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시킨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변호사분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무슨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 걸 봤습니다. 왜 저러지? 신청인 적용이 없어서 각하될 텐데 무료로 해준다고 했나? 왜 저렇게 소송하지? 하고 의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1부는요, 4월 2일에 전국 33개 교수의 협회 대표들이 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고 다음 날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이 낸 신청을 각하했고, 어제죠? 편집을 하면은 주말에 올라올 것 같은데 4월 4일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전공의 의대생 이렇게 5명의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요구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역시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6건이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안 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하네요. 신청 비용도 들고 변호사 비용도 들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의료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래, 각하를 한 이유가 뭐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이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서 제 영상을 본 분들은 소위 말하는 리걸 마인드, 법적으로 사고하는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그게 갖춰질수록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법 조문을 갖고 얘기하니까요. 보이십니까?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집행정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렇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하면서 해야 합니다.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이 경우에는 의료계에서 신청을 했네요. 또는 직권에 의해서, 직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분의 효력 또는 그 집행이나 절차와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소송,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재판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경우에 재판해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 받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주자, 이겁니다. 제가 인용받은 결정문 보이십니까? 판결 나올 때 한 달 내까지 집행을 정지해주는 거죠. 자,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뭔지, 요건이 뭔지, 왜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그 의료계는 이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있을 것 같고 긴급한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취소소송도 같이 냈을 거고 왜 각하를 하냐?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10만 원의 상담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문종탁TV 구독하시니까 공익적 목적에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의대 교수나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신청인 적격은 법률상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람들한테는 신청인 자격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행정소송의 원고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행정소송법 원고적격 제12조 보이십니까?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행정법 하면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예전 법대가 있었을 때는 법대생들도 알고 있었고 지금 로스쿨에서 행정법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건데 변호사가 이 조항을 간과한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법률상 이익이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적인 걸로 보호돼야 되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이것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합니다.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례를 아예 썼네요.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로 벌써 20년이 돼가는 유명한 판례입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의한테 복귀 안 했으니까 너희는 의료 면허 정지다 이렇게 처분을 했으면 직접 상대방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갖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이미 의대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직접 수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처분은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요? 근데 이 처분은 각 대학교의 총장들한테 하는 것이겠죠. 교수나 학생이 의대 정원을 증가시킬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이 입학 정원 증가를 하면 그거에 따라야 되는 사람들은 각 대학의 장이죠. 그 각 대학의 장이 교육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의대 정원을 증원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상대방은 의대 교수나 의대생이 아닌 각 대학의 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당연히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겠죠. 하지만 딜레마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대 정원이 증가돼야 학비를 많이 받고 또 자기네 학교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증원에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죠. 요약하면 우리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원고 적격이나 신청인 적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법률상 이익은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직접 처분을 받는 각 대학의 장들이 이 사건 원고 적격이나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참고로 집행정지 6건 중에 한 건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냈다고 하는데 이 각하 결정들이 냈다니까 바로 취하했다고 합니다. 현명합니다. 왜냐면 박단 비대위원장은 제 자랑스러운 모교 연세대학교 후배이시기도 한데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이죠. 거기 전공이셨어요. 연대의대는 이번 의대 증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도 없었던 거니까 당연히 신청이 없겠죠. 이번 집행정지 신청 대리를 해서 TV에 계속 나오셨던 이모 변호사님, 방송에 나왔으니까 이병철 변호사님이라고 할게요. 의대생은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각하됐죠. 또 기자회견을 하셨는지 각하 결정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의 즉시항고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상대방의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각하로 막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행정소송을 거쳐도 각하 때문에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으니 헌법소원으로 기본권을 잘 특정하셔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정무적인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지도 결정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죠. 저는 집행정지 이렇게 많이 인용도 해봤고 집행정지 이렇게 많이 방어도 해봤습니다. 집행정지를 제대로 해보는 변호사한테 꼭 선임하시고 공익소송이라고 무료로 접근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하는데 간절하고 무료는 양립할 수가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야겠죠. 예전에 집행정지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특히 전공의분들 정부에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이 경우에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죠. 이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구하고 집행정지를 할 실익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를 다퉈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취소소송이 길어지면은 본인이 면허가 정지된 기간 동안에 도과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정지를 해야 되는 점을 구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 때 저녁 한 9시 반 정도 라이브를 해볼 생각인데요. 그때 기회가 돼서 들어오시면 의대 증원 주제로도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 전공의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총선 이후 정부의 대응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내면서 바보같이 대응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 의료 관련 영상들 여기 올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